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대학교 입시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인원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볼 부분들 보고. 그다음 뭐 의학대 분석을 해놨는데, 의학대 분석을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왜 하필 의대랑 약대냐? 여기를 보면 인류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인류대 입시가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류대 입시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학습 전략은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그래도 하이탑반 아이들은 이렇게 저한테 그냥 물어보곤 하는데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잘 선택을 하고 잘 선택을 하는 건 사실은 우리 하이탑반 학생들한테는 선택 자체를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궁금하거나 이런 점이 잘 없어요. 근데 선택한 걸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선택해야 될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에도 이제 계속 오셨던 분들은 잘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전형이 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다음 정시. 그리고 최근에 약수령 논술이 등장했어요. 원래 적성고사였는데 이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이제 약수령 논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전형이 등장을 했죠. 하지만 물류대랑 크게 상관 있는 말은 아니고요. 자, 그럼 학생 교과랑 종합에 대해서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간다. 그죠? 근데 종합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종합이 원래는 이제 이런 거였죠.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이 내신, 그다음에 세특, 세부 특기 사항, 창체, 창의 체험 활동, 그다음에 진로 같은 건 뭐 창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독서, 봉사, 출결, 수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자소서.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최근에 공정 논란이 좀 붙으면서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있죠. 지금 제가 X 그어드리는 것들은 입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봉사나 출결은 근데 너무나 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도 빼버릴게요. 이것도 변별력이 없죠. 그럼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세 개 중에서도 요 세특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세부 특기 사항은 내신 점수를 가지고 담당 과목의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이따가 약간 성공적인 세특 그런 기재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거고,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은 내신 점수를 참 좀 잘 따야, 그죠? 그래야 담당 과목 선생님이 좋은 걸 써줄 그런 게 있겠죠. 내신 거지같이 땄는데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은 뭐 반에서 학급 활동 혹은 뭐 저 학급 임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동아리 말고도. 그래서 동아리, 학교 활동들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방침 자체가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의 기본적인 방침은 교과 중심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비교과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비교과. 그죠? 예전에 상황이 이랬었거든요. 비교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학교별로 차이가 너무 심하죠. 저 시골에 있는 학교랑 강남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성적이 학교 시험 난이도나 경쟁이 똑같겠어요. 그래가지고 불공정하다 그래가지고 비교과를 네, 요거 제가 음성을 일단 다 소거시킬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시비가 붙으면서 이런 것들 보지 말고 교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퀘스천 마크 하나 딱 떠오르죠. 그죠? 이것도 교과, 이것도 교과. 그죠? 둘 다 교과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차이는 학생부 교과는 교과 평균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평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그 교과 평균보다도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인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수시는 이따가 뭐 자료 보시겠지만 한 6 정도 되거든요. 정시가 한 4, 6대 4 정도.
6대 4 중에서 교과로 뽑는 게 한 10% 정도 돼요. 그다음에 종합이 한 50%, 그다음 정시가 40% 정도 되죠, 나머지.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학생부 종합을 좀 잘해야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잘하려면 결국에는 교과 평균보다는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이 되게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선택 과목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선택 과목은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과 지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신 분들이. 자, 이과 지망생이라고 얘기를 좀 했을 때는 이과가 꼭 지망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지원해야 되는 과목들. 일단 과학이 있겠죠. 그다음에 수학도 미적분이나 기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과목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게 신청하고요. 적게. 그리고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내신 등급 따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이게 처음 시행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문이과 통합과정이 이번 고3들이 처음 시행이에요. 걔네가 이걸 선택할 때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 그래서 이게 이걸 선택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명. 그럼 40명이면 이 중에서 4% 해봐야 1.6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교에서 2등만 돼도 2등급이 돼버리죠. 전교 1등만 1등급이 돼버리고, 그죠? 근데 인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은 이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개론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랑 탐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수학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인류대 입시는 이게 약간 달라요. 인류대는 말 그대로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에 의대, 약대 이런 쪽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제가 조금만 여기 개론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보고요. 한 중위권 정도의 대학, 혹은 가천대 이상, 이런 급. 그다음 여기가 이제 지방대라고 볼게요. 좀 공부를 못하는 쪽. 그다음 여기가 인류대라고 볼게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정시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에서는 교과 전형이 한 10% 정도, 학종이 50, 정시가 40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학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방대는 종합이나 교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4등급 이하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과 쪽이 훨씬 높아요. 훨씬. 그래서 수능 쪽이 확 작아지고요. 제가 볼 때는 한 4대 3대 3? 이 정도? 3보다도 더 낮을 것 같고 4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과 쪽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인류대로 오게 되면은 또 희한하게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니, 일단 정시는 더 높고요, 여기보다는. 정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 둘을 가를 때 이게 보통 10대 50 정도 되는데 여기는 30, 30이고 어떤 때는 교과가 더 높기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인류대는 어차피 다 1등급인 거예요. 뭘 하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 교과는 하나가 추가가 되죠.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종합도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과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도 맞춰오고 다 1등급 받아와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퍼센트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퍼센트는 여기죠. 좀 10%를 넘어가면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을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많이 돼요. 그래서 10%가 좀 넘어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다른 것들 좀 보여드리면 저번에도 했던 슬라이드들이고 뭐 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상 경력 미반영, 그죠?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사항도 미반영, 그죠? 봉사활동도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소논문 기재금지, 독서활동 미반영. 결국 반영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죠? 행동 종합사항인가? 그럴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특히 이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신 성적하고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세부 특기 사항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요. 2024년부터 뭐 자기소개서 폐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수시 전형은 교과, 종합, 특기자는 저희랑 상관이 없고요. 논술 전형도 극히 일부라 좀 별로예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다음 수능.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절대평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인원을 좀 보면요. 2024년도에 고1 뭐 이렇게 적혀놨는데,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좋은 소식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학생 수가. 여기 2019년 보면 인서울이 13%였잖아요. 제가 보통 10%라 그랬잖아요. 대학교 가는 게. 근데 갈수록 보이시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대학교 정원에 따르면 퍼센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트라인도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현재 2.1등급 이런 데가 한 2.34등급 정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다음 주요 10개 대학. 예전에는 한 6% 정도가 마감이었는데, 제일 낮은 과가. 근데 한 8%까지도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수시대 정시 비율은 2022학년죠. 2022학년도 현재 고3이죠. 현재 고3들은 75대 25인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 비율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전국 통계죠. 전국 통계. 그죠? 그래서 인서울 쪽만 보면은 지금 현재도 거의 한 65대 35 이상은 돼요. 수시 개월 인원까지 생각하면 4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제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서울 16개 대학의 대입 전형 보시면은 2022학년도에 논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수능, 그다음에 종합, 교과죠. 그죠? 종합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교과가 좀 올라가고 있고 수능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사실 수능도 꽤 많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면 내신 쪽이 이제 한 45, 47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이과 통합이죠. 어머님들이 이제 문이과가 우리 아이가 이과생인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라는 설명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좀 정확하게 따지면 이과생이 아니라 이과 지망생이죠. 이과 이공계열로 지망하겠다. 그죠? 그럼 문이과 통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내신 쪽, 학생부 쪽을 볼게요. 학생부 쪽에서는 이공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에선 미적, 기하, 그 다음에 과학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문과 계열 학생들은 보통 수학은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사회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이걸 100%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 중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전략을 잘 세운 건데 아이가 수학에서 2학년까지 거의 2등급, 1등급을 받았어요. 잘했죠. 잘했는데 얘가 성남여고 학생인데 성남여고는 이과생이 많이 선택을 안 할 거거든요. 여학교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미적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이 개설이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따져봐도 30명 이하로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를 0.4%를 곱하면 4%를 곱하면 100분의 4. 그럼 1.2등까지만 1등급인데 자기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전교 1등 할 정도는 아니다. 난 전교 10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을. 그래서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어요.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이번에 이제 3학년 대신 1등급을 받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공계열을 갈 수 있느냐, 그죠? 대학교를 갈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는 어차피 평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죠. 뭘 선택하든. 종합전형은 선택 과목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공계로 진학할 학생이 야, 너네 미적이 열려 있는데도 확률을 선택했어? 너 감점이야. 이렇게 돼요. 실제로. 감점을 받죠. 근데 그렇더라도 미적을 선택해서 3등급 받는 것보단 낫죠. 확통 선택해서 1등급 받는 게.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감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아예 뭐 미적기야 아니면은 우리 학교는 쓸 수 없어. 그런 기준은 없어요. 내신에서. 이해하셨죠? 하지만 정시 쪽으로 가게 되면요. 정시 쪽으로 가면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약간 이름이 알려진 그런 대학들은 이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필수죠, 필수. 그래서 이공계열에서 정시를 치르고 인서울에 그럴듯한 대학에 가고 싶으면은 필수로 미적 기하 과학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정시 성적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정시에서 필수로 선택은 됐는데. 자, 이런 거예요.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일단 수원하고 수투. 요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요거는 공통 과목이라 그래요. 공통. 다 같이 배운다. 그죠?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죠. 3학년 가면 미적을 배우게 될 텐데, 여기는 인원수가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미적을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수능에서 자기가 보겠다는 과목을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과생들은 이걸 다 배워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리고 문과생들은 요 정도만 배우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수학이 부담이 크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과생들은 완전히 이과생들끼리만 점수를 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 2, 3, 4등급이 있으면은 이과생은 4등급이 한 80점 정도 선에서 나왔었어요. 4등급이 40% 라인인데 이과생이 한 40%가 4등급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되게 잘한 거죠. 80점 이상 받았다는 얘기죠. 문과는 4등급 50점에서 형성됐었거든요. 되게 못하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이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두를 함께 놓고 등급을 내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과생들한테는 유리해졌고요. 문과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 점수가 다 다른데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내냐? 그러면 조정 점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 점수. 그래서 점수를 바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한 75점 받은 애가 있고요. 기하에서 70점 받은 애가 있고 확통에서 80점 받은 애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조정 점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80점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 학생은 오히려 7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조정 점수예요. 그래서 현재 문이과가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 한 문제를 덜 맞췄을 때 문과와 같은 등급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한 76점 정도 나오는 학생이 여기 80점 나오는 학생 4점짜리 하나 같은 등급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정 점수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정시에선 좀 유리해졌다고 봐요. 뭐 1, 2대 갈라 그러면 어차피 뭐 1등급 받아야 되면 거의 다 맞춰야 되지만 이제 한 10%를 기준으로 놨을 때는 예전에 비하면 상황이 좋아졌다. 그죠? 자, 계속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이제 수시 인원 편성이고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기준으로 좀 뺐어요. 자, 유명한 대학교들 보시면은 이런 식의 이제 퍼센트가 형성이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대학 선에서는 이게 높아요. 학종 쪽이. 근데 과도 이제 굉장히 좋은 과, 그 다음에 인류대 쪽만 선발하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도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또 보실게요. 자, 제가 의학대 분석을 하는데 의학대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한번 지금 현재 상황하고 같이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로 의대를 노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의대나 약대, 수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일단 좋은 게 하나 있죠. 우리는 땡큐인 소식이죠. 그죠? 의학계를 제안한다. 얘는 정시로는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종에서 얘네가 차지하던 비율이 좀 빠질 거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비율을 좀 보시면은 수시대 정시 비율이 대부분 다 6대 4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시 쪽이 한 4 정도 된다. 근데 단일 전형으로 보게 되잖아요. 수시는 전형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교과, 종합, 논술. 이게 섞여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전형으로 보시면 얘가 제일 많아요. 정시 쪽 선발 인원이. 좀 희소식일 수 있죠. 지금까지 내신이 이제 이 정도까지 안 되면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자, 의대 쪽 한번 살펴보세요. 의대 쪽.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수시 쪽에서 교과, 잠깐 여기 나오죠? 네. 그랬을 때 다른 쪽에 비해서는 여기에 이제 교과 쪽이 좀 높죠. 그죠? 그래서 교과 종합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슷하다기보단 종합이 높죠. 근데 교과도 꽤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은 사실은 지금 보실 건 아니고 이거는 해당되는 학생들만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수능 쪽은 지금 보시는 게 그렇죠. 수능 쪽에 보면은 여기 서울대 쪽은 이제 없음, 연세대도 없음. 근데 고려대부터 이제 보시면은 어 요거죠. 학업우 수형. 그죠? 4개 등급합을 5개를 받아와라. 5등급을 받아와라. 그러면 1112 받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다 1등급 선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균관대 없음, 그다음 울산대, 뭐 이화여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약대 쪽도 한번 보시면 비슷해요. 약대 쪽도. 약대 쪽인데요. 약대 쪽은 수시에서 보시면 교과 쪽이 더 많죠. 약대는. 그죠? 그래서 교과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시는 뭐 보셨다시피 여기 이제 42% 정도, 그죠? 수시계는 5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의대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단일 전형으로만 보게 되면은 정시 쪽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뽑는 인원이. 자, 약대 쪽도 마찬가지.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쓴 건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이제 인간적이죠. 그죠? 좀 인간적이죠. 여긴 좀 인간적이지 않죠. 이게 비인간적인 학교, 그다음 좀 인간적인 학교. 그죠? 자, 학종부터 한번 보실게요. 학종. 이 의학대 학종을 보시면 인류대 학종이 이렇게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실 만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시지만 이거죠. 이게 최우선이다. 그죠? 이렇게. 여긴 학생부 종합이에요. 종합은 당연히 선택 과목이 좋아야 될 거고요. 수학, 과학은 당연히 1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면접도 중요해진다. 그래서 인류대에 있는 대부분의 학종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종에서 이제 창체, 뭐 창체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뭐 자율, 동아리, 진로 이런 게 있고 세특이 있고요. 여기 적어놨듯이 저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죠? 뭐 행특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고요. 음. 그래서 세특 쪽을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이게 세특 사항의 샘플인데 보시다시피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써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써주는 건데 교사가 이 정도까지 써주려면 그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학생에게. 그래서 학생이 관심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약간 좀 챙기는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일고나 아니면 평생고나 다 약간 우방 같은 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들에서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겠죠. 점수를 잘 따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게 학생부 종합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점수를 잘 따서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그죠? 자, 학종의 전략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면접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면접은 일단 학생부 종합이 되면은 나중에 3학년 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최근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답변을 갖다 제시한다. 그죠? 혹은 또 다른 상황도 있는데요. 여긴 없네요. 다른 상황은 뭐 의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췌장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자기는 이제 안락사를 원하고 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곤 해요. 자, 학종의 의대 쪽 보시면은 이게 학종의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교과 등급은 얘가 높잖아요. 그죠? 얘네가 더 낮고 근데 얘는 합격했고 얘는 불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합격. 그죠? 강남 쪽이고 그냥 일반고고. 그래서 합격 사례가 여기는 수상이 많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의 내용은 아니에요. 현재까지 내용이었던 거죠. 그죠? 여기 임원 세특 적혀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 재주가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하면 좋아요. 임원 같은 거는. 뭐 연세대 의대도 마찬가지죠. 뭐 생기부 양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써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상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는 여기 압도적인 내신 등급이 적어놨죠. 압도적 내신 등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게 또 있죠. 학교장 추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인 내신 등급을 획득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장 추천으로 학생부 교과를 서울권에 있는 인류대에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죠. 학생부 교과 쪽을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거의 다 있죠. 음. 근데 여기는 좀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인류대들이 이걸 선호하죠. 조금 더. 그래서 거의 다 1등급이죠. 그죠? 그리고 의대 쪽이니까. 그리고 인류대 쪽도 거의 다 이제 합쳐서 1등급. 이럴 거면 정시로 하지 뭐 하려고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약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약학과가 조금 저거보다는 약간 더 인간적이기는 해요. 조금 더 낫죠. 그죠? 실제로 학원 재원생 중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성일고에서 문과 계열 예전에 전교 5등 정도 5등권 이내에 드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학생부 교과로 고려대를 지원했는데 안타깝게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최저 한 등급 차이.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되게 그 저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뭐가 좀 돼요. 네. 3학년 때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정신전략인데 이게 제일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고1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고1들은 이미 선생님 1학기 내신을 보고 망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인류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절대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는 어쨌든 평균을 내는 거니까 분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안 된다고 해서 수시를 포기해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시는 수시대로 극강의 내신을 앞으로 획득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쳐 왔지만 처음에 고1 1학기 시험 이게 크게 두 개 학교로 갈려요. 두 개로. 뭐냐면은 좀 어려운 학교, 시험 난도가 좀 어려운 학교, 난도가 좀 수월한 학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난도가 수월한 학교는 그냥 전향하는 애들이 최고 수준의 1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좀 꼼꼼한 아이들, 실수 안 하고. 근데 난도가 어려운 학교는 그냥 전향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 1등급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저희도 많이 해놨지만 많이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학교에 가보면 괴물 같은 아이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유지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자사고 준비하던 아이들, 중학교 때 자사고 준비하던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달려왔거든요. 그죠? 우리도 좀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처지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겨워서 이제 지겨워서 공부가 지긋지긋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제가 보면은. 센스도 있고 머리도 좋고 막 그래요. 근데 고3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는 정말로 엉덩이 힘이에요. 엉덩이. 근성. 그래서 굴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기분 좋았다가 또 기분 나빴다 이렇게 얄팍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여튼 수능축을 보시면 수능 활용 지표에서는 이게 좀 보실만해요. 요거. 그죠? 자, 여기서 세 가지 점수를 쓰는데요.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세 가지죠. 이게 뭐냐면은 백분위는 아실 거예요. 백분위 퍼센트니까. 그죠? 몇 퍼센트 했느냐? 1등급이 아까 4% 아니었잖아요. 4%. 정시로 가면 이 등급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등급을 보는 게 아니니까, 퍼센트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4.1%는 2등급이지만 4%는 1등급이고요. 이거는 최저에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시에선 같은 학교를 가는 거죠. 그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상위 대학은 2%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대들도 그렇고 2% 정도. 4%면 서울대의 낮은 과는 가능해요. 고려대, 연세대도 낮은 과는 4% 선이거든요. 성균관대, 한양대는 한 6% 선까지도 내려가요. 낮은 과들이. 그래서 이 퍼센트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는 그거보다 훨씬 심오해요. 뭐냐면은 난이도를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좀 이번 연도에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수학이 어렵게 나왔는데 뭐 백분위 점수는 이제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아니 좀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난도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서 한 문제가 틀리면은 얘는 뭐 한 문제에 답 그러니까 100점 맞은 학생은 뭐 1등급인데 뭐 한 문제 딱 틀린 학생이 막 6%까지 떨어진다고 볼게요.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쉽게 나왔는데 100분이 표준 점수로 감안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쇄가 돼요. 그래서 한 6% 차이가 나던 게 뭐 3%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난이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어렵죠, 표준 편차 그러면. 그다음 평균. 그래서 난이도까지 고려한 다른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표준 점수는. 자,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면 탐구 과목에 있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국어 수학은, 그죠? 탐구 과목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탐구 과목은 물리원이나 화학원이 어려워요. 투는 더 어렵겠죠, 당연히. 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려워요. 뭐에 비해서 어렵냐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 비해서 이게 좀 어렵죠. 그럼 물리원의 1등급 1%, 4%랑 생명과학의 4%를 같은 점수로 취급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수들에선 같은 점수로 취급하게 돼요. 그렇지만 변환 표준 점수에서는 물리원에다 가산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물리원에 재능이 있고 진짜 잘한다 물리를 이러면 물리원 선택하는 건 저 찬성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만점을 못 받으면 1등급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변환 표준 점수 생각 안 하고 그냥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근데 꽤 많은 학교들이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채택하고 있죠. 그죠? 괜찮은 학교들이. 그래서 이런 과목에 따른 가산점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거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다 잘하고 나서 생각할 일이에요. 그죠? 물리원도 잘하고 생명과학도 잘하고 이러고 나서 생각할 일이고 일단 점수 따는 쪽이 우선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추천하고 실제로 입시 컨설팅 회사에 계신 대표님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투 과목 선택하는 게 그렇게 유리하냐? 근데 현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라 그러세요. 물론 인류대는 한 문제 차이 중요하니까 필요한데 그런데 그냥 연고대 한 중간 정도 과까지는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알고 계시고요. 비슷한 거죠. 이 변환 표준 점수 들어가 있죠. 약학과. 그죠? 그래서 정시 전략은 뭐 여기 이제 수능 반영 비율도 중요한데요. 정시 쪽에서는. 영어 쪽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감점 아니면 가산점 제도예요. 그래서 한 3등급 정도, 70점이 3등급이거든요. 70점 정도에도 고려대 합격 사례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걸 한 문제 더 맞췄겠죠, 그 친구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인류대들은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영어를. 그럼 나머지는 이제 퍼센트들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수학 쪽이 좀 높죠. 그죠?
특이하게 다른 데가 높은 데가 있느냐? 그러면 없죠. 그죠? 수학 쪽이 제일 높죠. 이화여대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수학 쪽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고, 그다음 탐구 과목도 만만치 않게 높죠. 그죠? 오히려 국어가 좀 낮은 대학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의대 쪽 이공계 쪽이 이공계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약대 쪽도 마찬가지죠. 수학하고 과학 쪽이 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쪽이 좀 낮은 경우는 있겠지만 역시 이공계여서 그런 거고 문과 계열 쪽에서는 국어가 굉장히 높죠. 생각보다 탐구보다는 국어가 훨씬 높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아까 최저가 아니라 이거 100분 이제 합격 가능선 그죠? 제가 충북대 의대 나왔죠. 점수 많이 떨어졌네요. 한 이 정도 됐고요. 그죠? 이 보시면은 거의 뭐 1%급이니까 1등급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1등급보다 한 문제씩 더 맞춰야 뭔가 느낌이 오는. 그죠? 여기는 이제 1등급 선이에요. 4% 선. 그죠? 이렇게 있고요. 약대 쪽도 뭐 약간 점수가 한 1% 정도 더 낮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낮은 데가 이제 6% 선도까지 내려가죠. 자, 그래서 약대, 의대 뭐 이런 식으로 지망이 되고, 대부분의 인류대에서는 아까 제가 성균관대 낮은 과 정도가 한 이 정도 선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뭐 이 정도가 이 정도 선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따라가는 거죠. 이제 중앙대, 한국외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등급을 받아야 되죠. 올 1등급.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이고요. 그래서 국어는 95점 이상, 영어는 90점 넘어가면 1등급이고요. 그럼 수학은 92점 이상, 탐구는 50점 만점인데요. 거의 50점 받아야 돼요. 한 문제 틀리든가.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이제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전략편이고요. 자, 일단 입시 전략의 선택 과목 한번 보실게요. 이게 선택 과목 교과 편성표인데요. 이제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학원에 뭐 몇 명이고 현재, 그다음에 학원생이 몇 명이고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요. 누가 뭐 누굴 데리고 왔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요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좀 꽂혀 있어요. 애들을 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학생부 쪽에 이제 내신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교과나 종합. 이번 연도 고3들도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졸업할 고3들도 한 2등급 선 안쪽에 있는 아이들 1.8, 그다음에 2등급 초반대 아이들도 꽤 있어요. 걔네들도 이 과정을 다 겪어왔을 텐데 일단 이런 게 문제죠. 성일고 걸 기준으로 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다 비슷해요. 수학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수학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수학에다가 여기 이제 선택 과목이 여기 있거든요. 수학이 기하 여기 미적분 있죠. 이렇게까지 다 보셔야 이제 수학인 거죠. 이게. 그래서 수학을 보시면은 1학년 때는 공통 수학이고요. 2학년 1학기가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수학 과제 탐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학기당 하나 정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기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 미적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이과생들은 심화국어 선택을 안 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2학년 때는 기하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되고요. 수학을. 그렇죠? 3학년 때는 미적분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1학년 때는 그냥 수학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공부량이 아닌 거예요. 2학년 올라가면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럼 1학년 때 그냥 그 공부를 하던 그 정도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2학년 가면 실력차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한 애들이 유리하다 그랬고.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지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여기 탐구 교과죠. 탐구 교과. 여기 택삼 이렇게 나와 있죠. 택삼. 그래서 탐구 교과에서 이과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걸 선택하라 이렇게 약간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생원,
물원, 화원, 지원 중에 택3을 하게 되죠, 이과생들이. 그럼 여기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 3과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학 3과목에다가 수학 2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화이트학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당연히 이번 여름방학은 이제 방학이 짧으니까 수학 하랑 수원 정도 보기가 어려운데 다음 겨울방학에 이런 거 볼 거예요. 기하 쪽은 봐놓겠죠. 확통 선택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확통도 봐놓을 거고 그럼 얘는 봐놓고 간다고 치고 수원도 당연히 봐놓고 가겠죠. 선행을 하고 갈 거고 그래서 얘가 좀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과학을 각 학교에서 1등급을 받고 싶으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수학만큼 과학을 1등급 받은 애들 제가 물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했더라고요. 물원, 화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반을 개설을 시켜 놓은 거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안타깝게도 제가 반을 개설을 못 해놨는데 고2부터는 고2는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개설을 못한 상황이고 고1들은 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3학년이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여기 또 나오죠, 뭐가. 그죠? 택3. 여기는 투 과목들이죠. 그래서 투 과목들의 택3이 또 일어나는데 이것까지 이제 투 과목 3개 이것까지 잘 챙겨서 1등급을 받는 게 사실은 미적분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과부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과생들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방학 때. 그리고 학기 중에도. 그래서 지금 고1들은 여유가 있을 때 과학을 최대한 많이 해놔야 되고, 국어 쪽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생들은 일단 정시 쪽으로 대부분 지금 다 라인을 잡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성이나 준서. 그래서 정시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서 택 2만 하면 되는 거죠. 택 2. 그래서 두 과목만 잡아서 막 잘 챙기는 느낌으로 가시고, 만약에 종합까지 챙겨야 된다. 혹은 수능까지, 내신까지 챙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3학년 1학기로 가면 아이들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2학년 때 잘 해놔야 돼요. 3학년 1학기는 애들이 2등급 이상인 아이들은 목숨 걸고 해요, 진짜. 한 등급만 더 올라가면 대학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한 4등급 이하인 아이들은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등급 안쪽에 있는 애들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때 등급 따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과목도 많은데. 그죠? 그리고 미적이나 과학은 선택도 적게 하는 상황이죠. 한 2, 30명씩 한 반이 돼버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내신 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잘 판단하셔서, 판단. 그래서 선택 과목 선정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저 같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걸 어머님들 전문가도 아닌데, 어려운 걸 어머님들한테 맡기고 학생들한테 맡긴다. 이게 조금 저도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인류대를 가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 과목은 뭔가 내신으로 인류대를 가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선택 과목은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죠? 혹은 인류대가 아니라 한 인서울 정도의 중간쯤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약간씩은 이제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이 두 과목에다가 사회를 하나 한다든가 마찬가지 과학 쪽도 여기도 두 과목에다가 사회를 하나 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 하나 정도 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너 사회 뭐 왜 했어? 그러면 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원하는 거고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근데 학교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막 편성해 버리는 거죠. 무조건 과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든가 혹은 이에 따른 준비가 좀 이제 지나보면 알죠. 고등학교 2학년 돼 보고 이제 한 2학기 지나보면 대충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빨리 전환해서 수능 쪽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수능 쪽으로 가자 그럼 재수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수시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걸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입시 전략은 뭐 심플하게 잡았어요. 심플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요게 제일 중요하죠. 내신 점수랑 모의고사 점수가 비슷하게 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신만 챙기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라떼 얘기를 하나 하면, 저 때는 98학번인데요, 제가. 98년도에는 이랬어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이제 보충 수업이다, 야간 자율이다, 학교 수업이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전부 다 수능을 가르쳤죠. 그리고 뭐 학원에서도 수능을 가르쳤고요. 입시도 수능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차피 다 수능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고 뭔가 따로 노는 느낌. 학교랑 교과 편성이랑 그다음에 대학이랑 이 세 개가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들어요. 고등학교랑. 그래서 교과 편성 너무 지금 보시면 너무 좀 애들한테 좀 과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투 과목 솔직히 저 다 해봤지만 그렇게까지 안 배워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짜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가르치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사실 곤욕스러운 거예요. 세특 써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세특 써야 되고 또 내신도 봐야 되고 내신 시험 내야 되죠. 난이도 어떻게 조율할까? 이것도 되게 골치 아픈 일이고요. 교과 편성은 좀 마음에 안 들고 대학들 입장에서도 학생을 선별할 때 이 학교의 내신을 가지고 선별하려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죠? 학교마다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따로 다는 느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전략을 세우는 거는 어떤 전략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좀 아이한테 맞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략. 우리 아이가 내신을 되게 충실히 할 수 있는 아이는 교과 쪽에, 학생부 교과 쪽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가 내신을 뭐 전 과목을 다 충실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소수 과목에 집중하는 게 낫죠. 그게 정시 쪽이죠. 소수 과목에 집중하는 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저희 국어학원이지만 국어 쪽에서 수능 점수를 좀 올려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해요. 내신은 내신대로 치르는 거고. 수학은 일단 저희가 수학 전문학원이지만 하이탑반은 수능을 챙기더라도 내신 대 수능의 비율을 놓고 보면요. 평상시 고2 때까지를 놓고 보면 한 9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공부시키는 양이. 그만큼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앞에. 일반반은 10대 0이에요. 하지도 않죠. 네. 그래서 이 수능은 뭐가 어려우냐면 범위가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배우는 게 있고 고2 때 수원수투를 배우고요. 고3 때 이제 선택 과목 그래가지고 미적이나 그다음에 여기 확통 이때 들어가기도 하고 기하나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거는 수능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거 두 개에다가 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준비할 거리가 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공부들 많이 하면 되고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주로 많이 챙기게 돼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역시 어학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좀 나오는 게 좋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탐구 두 과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두 과목은 고2 때 주로 이제 모의고사 챙기면 되는데요. 지금 고1 때 내신 선행하고 있긴 한데 고1 때는 이제 선행 강의를 열어놨고요. 이 고2 때 애가 만약에 물원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놨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럼 이걸 이어서 수능 공부를 쭉 해가는 그런 컨셉을 잡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생원을 할 거예요. 전 화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어서 갈 수 있게끔 잡아주면 제일 좋아요. 10시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언제 이렇게 됐대, 시간이? 아, 9시에 시작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점수가 이 두 개고요.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점수가 이거예요. 영어 절대평가 쪽이기 때문에 90점 넘어야 되고요. 이거 90점 넘으면 인서울을 한다고 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중요한 거죠. 지금 준서도 이거 하고 있고, 황금성이도 이거 하고 있죠. 그죠? 두 과목을 딱 선정해서 수능 점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서포트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서포트를 해서 빨리 올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올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학 공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이런 정도의 라인이죠. 인류대는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입시가.
민서울 쪽을 보면 이쪽이 더 이제 점수가 좀 더 낮죠. 그죠? 종합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교과 쪽이 커트라인이 높아져요. 하지만 뽑는 건 여기가 훨씬 많이 뽑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과목을 해놓으면 좋은 게 국어랑 만약에 탐구 두 과목을 공부를 해놨다, 수능을. 그럼 좋은 게 탐구 두 개 하다 좀 잘 안 되면 하나 버리고 국어는 뭐 챙겨가고 하면 가천대는 진짜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왜 못 들어가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85% 대학이거든요. 그죠? 85% 대학인데 그냥 국어 하나 대충 한 92점 정도?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이거 90점, 좀 90점 한국말이잖아요, 이거. 그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상씩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탐구 하나 50점? 이 탐구 어머니들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탐구가 8과목이잖아요. 이게 8과목인 이유가 있어요. 이 8개 다 합쳐서 한 과목인 거예요, 수학.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8분의 1. 그래서 여튼 이 중에서 8분의 1 선택해서 50점 딱 받으면 여기 이거 2 찍고 이거 1 찍으면 무조건 가거든요. 가천대 진짜. 이거 2 찍고 1 찍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쪽 생각하면 막 3년간 고생스러운 거죠, 아이들이. 그래요. 이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제가 정시 전략도 얘기 드렸지만 정시는 대신에 단호한 결의가 필요해요. 뭐냐면 망하면 다시 하겠다, 이런. 단호한 결의. 망하면 1년 더 가는 거야, 뭐 이런. 그게 싫어서 이제 이쪽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싫어서.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들이 텀이 이렇게 있는데 모의고사가 이런 데 껴져 있어요. 대부분 직전 대비 기간.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공부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는 거죠. 이럴 때. 그죠? 중간고사 없는 이런 기간 때 이럴 때 많이 해놔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도 사실은 굉장한 이게 한 달밖에 안 되고 코로나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이 한 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 달이 이게 평소에 한 2달 이상이에요. 공부량으로 치면 공부를 시키려고 마음 먹으면.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약간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해야죠. 11월 고1들은. 11월 모의고사 국어를 갖다 바짝 공부시킨다. 그래서 하루에 국어 공부만 한 5시간씩 한다. 이러면 점수 오르죠.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그 정도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열의가 없는 거죠. 고3들은 되게 많아요. 와가지고 선생님 국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좀 늦었죠.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여기 막 쪼아야 돼요. 6월 모의고사 성적 다 아시잖아요. 그죠? 6월 모의고사 성적 보고 끝내놓고, 야, 이번 여름방학에 뭐 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뭐 놀아야 돼 이러면은 뭐 할 말 없는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배 아픈 실적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못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 얘는 누구지?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실적 이렇게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34% 정도는 인서울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빼고 그렇죠. 노선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약간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비 고1 하이탑반하고 아니죠. 그냥 고1 하이탑, 고2 하이탑반 학생들이 좀 지금 간담회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적을 좀 내보려고 인류대 좀 약간 그럴듯한 그죠? 그럴듯한 대학교의 실적을 내보려고 지금 이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윈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특히 우리 아이들 잘 케어해 놨고 또 중학교 때 잘 한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약간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 딸은 6살밖에 안 돼서 어머님들이 사실은 육아에서 훨씬 선배거든요. 제가 건방지게도 영유도 안 보내고 있고요. 수학 공부도 안 시키고 있어요. 6살인데.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나름대로 자신해요. 어렸을 때 공부를 갖다가 막 쪼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있는 거죠, 타이밍.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일이사.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좀 많이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